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네, 두 번째 비디오 클립으로 찾아뵙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에 대해서예요. 제가 23살 이제 군대 병장 때쯤이죠.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,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까, 막 이런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막연하게 제빵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. 그런 호기심으로 이제 전역하자마자 휴학 신청을 하고 제빵사가 됩니다. 제가 맡았던 부분은 이제 오븐이었어요. 빵집에서 나오는 빵들이 이제 마지막 오븐을 모두 다 거쳐서 이제 굽혀서 나오는 과정이죠. 뭔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본 12시간 일을 했고, 뭐 빨리 마치면 11시간 뭐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. 한 3개월, 4개월 차까지는 정말 일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. 뭔가 내가 열심히 계란치를 하고 이렇게 위에 씨약이라고 하죠. 위에 꾸미고 이렇게 해서 굽혀져 나온 빵들이 매장에 이쁘게 진열이 되어 있고, 그걸 사람들이 사고, 또 제가 막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휙 둘러보면서 오늘은 빵 색깔이 잘 나왔나? 뭔가 이쁘게 굽혔나? 막 이런 것들 보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 다음 일 자체를 할 때 그 몰두하고 있는 내 모습도 너무 즐겁고.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게 보람차고 만족스러웠냐면, 제가 그때 받는 돈이 그 당시 기준으로 130만 원, 1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,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 돈을 다 태워버려도 되겠다 라는 그런 어린 생각을 했었죠. 왜냐하면 일 자체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으니까. 봉급을 다 태워도 나는 일을 하는데 상관이 없다, 일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. 뭔가 이 정도로 생각을 가졌던 일이었는데, 근데 참 이게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? 우습게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. 한 4개월, 5개월, 6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쌓이면서 제 이제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쌓이니까 참 이게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오더라고요. 그때 뭔가 저도 일을 좋아하고 잘했고 이랬으니까 사장님이 저를 좀 잡으셨어요.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, 나이도 젊고 그런데 막 그랬는데, 제가 그때 나왔죠.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꽤 있었어요. 내가 나름 그래도 흥미가 가고 내가 관심이 가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됐잖아요.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나름 기대를 하고 시작한 일인데, 스스로 그렇게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.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?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재홍아,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? 넌 뭘 하면서,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? 뭘 좋아해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, 게임하기, 뭐 여자들이랑 놀기, 맛있는 거 먹기, 기본 인간의 욕구에 관련된 부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죠. 그 당시에 내린 결심이 있었는데, 30살 때까지 내가 제빵사라는 직업을 경험해 봤듯이 이제 직업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거나 흥미가 이끄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을 30살 때까지 다 해보자. 뭐 1년에 하나씩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다 경험해보자. 그렇게 경험한 직업,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개씩 해서 직업을 7개를 경험해봤어요. 제빵사 한 것처럼. 그래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직업을 그 30살 때 평생 직업으로 삼고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자, 이런 결심을 그 당시에 했었죠.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이런 생각, 결심을 듣고, 재홍아,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혹은 수십만 가지 직업이 있을 텐데 너가 30살 때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뭐 많아봤자 몇 개나 되냐고, 10대까지 그런 직업 중에 선택하면 정말 너가 원하는 직업 혹은 정말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친구가 덧대면서 저에게 했던 말은, 직업 종류를 최상위 가치에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떤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이야기들, 그런 것들을 최상위에다가 두고 그 최상위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하위 가치로 직업들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,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.
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던가 그런 거를 바로잡고 또 제대로 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가치나 이야기를 스스로 품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최상위 가치로 그거 이야기를 놨으면 그 아래 자연스럽게 역사 선생님이 된다던가 아니면 강사가 된다던가 혹은 역사랑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어떤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위에 두고 그 아래 하위 개념으로 직업들을 선택해 나가면 그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친구의 말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말이 참 뭔가 공감도 많이 갖고 뭔가 설득이 돼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결심 30살 때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다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고르자 라는 그 결심을 접게 되죠. 근데 정말 지금 이제 10년, 9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은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네요. 최근에 유튜버 코스모 지나 님의 영상을 통해서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. 뭔가 코어 밸류, 그런 핵심 가치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떤 활동적으로 무엇을 할지 마인드맵을 뻗어나가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코스모지나 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런 걸 마인드맵으로 그렸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뭔가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커리어 패스를 한번 저도 적어봤어요. 난 핵심 가치가 뭐지? 적어보고 막 마인드맵을 뻗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그 9년 전에 10년 전에 해줬던 그 친구의 이야기 그 위에 상위에 그런 너의 가치를 두고 그 아래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. 이 말이 그 코스모 지나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책에서 나오는 코어 밸류의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.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직업 종류를 최상위에다가 놓고 삶을 고민하지 마세요. 직업을 최상위에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추구하고 싶은 이야기들,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가치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가치를 최상단에 올려놓고 그 가치 아래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 거고 어떤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?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보는 틀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뭘 난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가치를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여나 그걸 바로 적으신 분은 정말 그 적은 걸 바탕으로 그 가치를 뒤에서 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?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나 직업들을 이렇게 모색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지? 라는 질문에 뭔가 나만의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사람이란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. 그냥 늘 공부만 하고 학원만 다니고 친구 몇 명이랑 그냥 게임하면서 이런저런 한 거 말고는 딱히 크게 경험이 없어요. 뭔가 새로운 사람이라던가 상황, 사건들 혹은 문화들을 보면서 나한테 뭔가 확 와닿았던 그런 경험들이 거의 전무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. 난 이런 가치를 좇으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살아갈 거야. 라는 생각을 진짜 거짓말이 아닌 진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저는 참 그거는 엄청 확률적으로 엄청 낮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맥락에서 참 경험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,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소서에 뭔가 스펙같이 하나라도 더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자소서에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지라도
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덕질이라고 하죠. 막 파고들어 보세요. 그래서 내가 그거랑 관련된 사람도 만나보고 책도 보고 강연도 보게 되고 막 그거랑 관련된 일도 직접 해보고 그렇게 직접 두 발로 머리로 가슴으로 뛰면서 막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, 사건, 상황들로 인해서 뭔가 내 가슴 속에 남는 어떤 감정들,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기억들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 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시작에서 엄청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가 관심이 가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에 빠져들고 들여다보고 반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면서 그걸 진짜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가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10년 전에 했던 그 고민들을 다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때까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나는 그러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한번 추구해보고 싶지?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요즘입니다.